안녕하세요. 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강새댁입니다. 오늘은 양육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찐 육아템 탑3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고! 첫 번째, 외출의 자유를 선물해준 스토케 요요2 유모차. 아이가 이제 100일이 막 지나서 나 이제 슬슬 유아차 끌고 밖에 나가볼까? 하셨던 부모님들, 생각보다 아이 데리고 유아차 끌고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 분명히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께 사실 딱 맞는 게 스토케 요요2 유아차입니다. 요요가 제가 다른 유아차랑 다르다고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한 손으로 가능한 핸들링입니다. 사실 요즘 유아차들이 워낙 다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유아차들 이렇게 끌어보시면 다 핸들링이 좋네? 되게 핸들링 다 할만한데?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한 손으로 핸들링 가능한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차를 끌고 외출하면 생각보다 한 손의 자유를 허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와요. 그러면 저희는 우산도 들어야 되고 유아차도 끌어야 되고요.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 가도 백화점 문을 열려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 문이. 문을 열면서 동시에 유아차를 통과시켜야 하고, 이렇게 좀 한 손으로 핸들링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한 손 핸들링이 안 되면 정말 난감합니다. 혼자 좀 자유를 찾고자 외출했는데 결국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요요는 무게가 정말 가벼워서 한 손으로 너무 쉽게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손쉬운 폴딩과 언폴딩. 요요를 사용해보기 전에 밖에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생각보다 유아차의 폴딩이나 언폴딩이 어려워서예요. 근데 요요는 유아차를 접고 펴는 게 사실 너무 쉽거든요. 투스텝으로 너무 쉽고 간편하게 유아차를 접을 수 있고요. 피는 건 1초 만에 휘리릭 펼쳐져서 더 쉬워요. 얼마 전에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아울렛에 갔었는데, 원래 이제 아울렛 구조상 좀 에스컬레이터가 많잖아요. 층이 이렇게 한 3층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유아차를 이제 접고 펴고 뭐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했을 텐데, 이번에는 가서 그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이용해서 정말 편하게 잘 다녔어요. 또 요요에 이렇게 어깨끈이 있어서 어깨에 이렇게 접은 상태로 들쳐매가지고 어디든 다닐 수 있거든요. 이 점도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컴팩트한 사이즈. 유아차를 유용하게 쓰려면 기동성이 정말 중요한데, 요요는 사이즈가 딱 컴팩트하기 때문에 아무리 좁은 골목이라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의 그 보도블럭이 조금 좁은 편이거든요. 근데 요요는 사이즈가 이제 컴팩트하다 보니까 그 좁은 보도블럭을 지나다니는 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또 이제 심지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좁기도 좁은데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요 가지고 마트에서 장 볼 때는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옷 한 번 구경하려고 하면은 그 좁은 행거 사이 다닐 생각하면 진짜 사실 두렵잖아요. 근데 요요는 사이즈가 워낙 컴팩트해서 백화점에서 저는 옷 구경도 되게 자주 했거든요. 또 아이 데리고 어디 여행 한번 가려면 짐이 정말 많잖아요. 요요는 접으면 사이즈가 더 컴팩트해지거든요. 그래서 트렁크에는 너무 당연히 무리 없이 들어가고, 트렁크에 짐이 꽉 찼다 그럴 때는 조수석 그 발 놓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까지 쏙 들어갑니다. 또 요요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유모차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해외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요요2 정말 추천드릴게요. 추가 꿀팁을 드리자면, 요요에는 이렇게 유아차 자체에 수납 공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된 어떤 가방 같은 형태, 그리고 아래에 이제 아이 시트 밑에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간단하게 물티슈나 기저귀나 손수건 정도 챙겨가고 싶은데, 그럴 때 여기 지퍼를 딱 열어가지고 그런 간단한 물건들만 딱 챙겨가지고 나가면 정말 그 양육자의 두 손이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트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뭐 이것저것 물건을 조금 샀을 때 장 봐온 그 장거리를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들어오기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또 하나의 꿀팁은 요요는 그 차양막을 뒤로 완전히 젖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양막을 뒤로 완전히 젖히게 되면은 유화차가 하이체어 형태의 의자처럼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언제 사용했냐면 카페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실 때 아이도 차양막이 있으면 답답하니까 차양막 내려서 의자처럼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도 조금 편안하게 카페 공간에서 제 커피 마시는 걸 좀 기다려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탑2 개인 시간의 자유를 선물해준 알찜 매트 그리고 베이비룸. 아이가 누워만 있을 땐 얘 언제 배밀이 하나, 얘 언제 기나, 얘 언제 서나 했는데 뒤집기를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이의 활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배밀이를 하고 기기 시작하면서 오만대를 정말 다 기어다니게 되는데 이때 그래 너 걱정 없이 모든 집을 다 돌아다니렴 하기에는 뭐 구석구석 먼지도 너무 많고요. 또 위험한 물건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하루 종일 아이한테 눈을 떼지 않고 있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알찜 매트랑 베이비룸을 설치를 했고 대신 아이가 좀 답답하지 않도록 저는 애초에 좀 큰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아이의 놀이 공간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저는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 깨기 전에 그 아이 놀이 공간 매트랑 그 베이비룸만 좀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주면 되니까 좀 편했고 요즘 저희 아이는 잡고 서는 연습을 하는데 매트가 있으니까 넘어져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심이 되고요. 베이비룸 문을 닫아두고 그 베이비룸 안에 있는 좀 위험한 장난감들을 치워두면은 아기가 적어도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으니까 베이비룸 밖에서 저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편집을 하거나 이런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 추천템은 양육자에게 저녁 시간을 선물해주는 헤이홈 카메라예요. 헤이홈 카메라는 쉽게 말해서 홈 CCTV 같은 건데 모델에 따라서 좀 기능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회전시켜서 그 반경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프로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신생아 시기 지나고 슬슬 수면 교육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이때 꼭 필요한 게 저는 홈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교육 하다 보면은 이제 아기가 자다가 깨서 갑자기 울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우는 게 그냥 다시 자려는 어떤 아이의 어떤 시도라서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다려줘야 할 때 그 카메라가 없으면 아기가 왜 우는지 모르니까 양육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헤이홈 카메라가 있으면 문을 열고 굳이 아이가 자는 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이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서라도 아기가 다시 어떤 식으로 잠드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헤이홈 카메라를 활용해서 수면 교육에 성공해서 지금은 아기 한 12시간 정도 통잠 푹 자고 있고요. 6퇴 후에 남편이랑 여유롭게 저녁 식사하고 또 저희만의 그 저녁 타임을 가지는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양육자에게 자유를 선물해주는 아이템, 육아 꿀템 탑3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